반갑습니다. 먹스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나스닥은 신이다, 자본주의의 어떤 신이다라는 관점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나스닥은 신이 장난을 칠지언정 신이 추락하진 않는다. 신이 가끔 분노에 차가지고 장난을 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있어도 결국에는 오른다. 나스닥은 그냥 오른다의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마음 편하다. 그냥 마이클 버리라는 유명한 사람도 결국에는 나스닥에다 미국 증시에다가 숏을 친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 결국에는. 그래서 2년 동안 개쳐 물린 거고. 그 사람의 과거 이력들 보면은 지금 테슬라한테 숏 쳤다가 골로 가버리고, 엔비디아한테 숏 쳤다가 골로 가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포지션을 공개를 해야 되거든, 이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얼마의 포지션을 어떻게 지금 들어갔는지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세력 입장에서는 그냥 얘를 여기까지 올려버리면 얘 돈을 다 먹어버릴 수 있구나라는 계획이 생겨버리거든, 사실. 그러니까 오버슈팅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오버슈팅에 당한다. 근데 국장도 점점 어떤, 대한민국도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자본주의의 신처럼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도 자본주의의 신이 나스닥인 것처럼 한국 증시도 지금 점점 자본주의의 신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갖고 장기적인 하방 절대 보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라는 이 섹터, AI 반도체는 그럼 언제 꺾일 것이냐, 얘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 꺾일 것이냐인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이걸 가격을 부풀려서 뭐 5배, 10배로 부풀려서 팔아도 공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을 한 거거든, 지금. 영업이익이 폭등을 한 건데, 그러면 이 반도체 섹터가 그러면 언제 꺾일 것이냐라고 난 생각을 하면은,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나는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이라고 하지, 이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 얘가 지금 공장 삽을 안 떴거든. 그러니까 어디다 지을지도 지금 알아보는 중이고, 사실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지을 확률이 확실히 높거든. 근데 테라팹을 짓는 순간, 삽을 뜨는 순간이 내가 봤을 때 반도체 섹터가 내가 봤을 때 날아가는 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개인적으로는 언제 숏을 치냐 그래서 언제 숏을 쳐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삽을 떴다라는, 테라팹 건설을 지금 확정을 해가지고 삽을 떴습니다, 이거 나오는 순간에 내가 봤을 때 반도체 섹터들이 아마 하방 갈 거다, 조정 올 거다. 이거 조정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래 수익을 끌어다 땡겨 쓰는 거거든, 이게. 미래에 얘가 영업이익을 얼마나 크게 벌 것이냐인데,
테라펩이 나오는 순간에 지금처럼 어떤 수요 과잉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지. 그래갖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래갖고 약간 회의론적인 반응도 많이 해. 뭐,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슨 뭐 어디 뭐 애들 장난인 줄 아나. 반도체 이거 뭐 하나 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뭐 이러는데 반대에선 그래. 야, 쟤 로켓을 야 무슨 거의 63빌딩만한 로켓을 우주에다 보내는 쏴대는 사람인데 야 그 반도체 하나 못 만들겠냐 저 사람이? 저 사람 무조건 한다. 이런 관점이 또 존재한단 말이야 사실. 그래갖고 내가 예상하기엔 그래요. 뭐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이 삽을 뜨기 전까지는 이 반도체 섹터는 아마 쭉 우상향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언제 하냐의 문제인 거고. 언제 하냐. 그래갖고 증시 투자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이걸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언제 이게 조정이 올 것이냐, 큰 하방이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테라펩 확정 지어가지고 삽을 떴다, 공장 짓는다, 어디에 언제부터 짓는다 이 말 나오는 순간 사실 이제 도망쳐 나와야 되고 포지션을 혹은 반대로 잡아야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를 미친 듯이 찍어내가지고 기존에 반도체를 받아가지고 수요자 입장에서 반대로 공급자로 위치가 변하는 순간에 기존의 다른 반도체의 공급을 납품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미래 수익을, 그러니까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다 한들 미래에는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관점이 생겨갖고 주가에,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안에서 또 변수는 있겠지. 또 변수는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수율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불량이 나는 확률이, 수율이 굉장히 높아. 쓸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이야기가 바뀌겠지. 근데 그거를 또 조정을 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요즘 뭐 이제 주식 강의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 뭐 이렇게 막 많잖아. 트레이더들 강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군 사람들 많은데, 이게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강의를 주고 볼 사람들은 좀 답답한 게 있지. 왜냐면은 진짜 투자의 진짜 거장들 있잖아. 투자로 정말 뭐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조지 소로스나 뭐 기타 되게 이제 주식 투자의 대부들 있잖아. 이 사람들의 어떤 스승으로 여길 만한,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들은 이미 10,000원, 20,000원짜리 책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달을 하거든. 10,000원, 20,000원을. 근데 반면에 단타꾼들이잖아. 사실 단타꾼들, 투기 단타꾼들이 도박을 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도박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기술적이든 기술적으로 도박을 더 잘하는 사람들의 이 기술을 내가 돈을 주고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주고서 배운다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사실 이게 안 돼요 사실상. 왜 그러면 내 성향이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누군가한테는 주식을 단 하루도 들고 갈 수가 없는 성향이 있어. 단 하루도 못 들고 가.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이 주식을 사고 계좌에 넣어놓고 있으면은
단 하루도 못 있겠어, 이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의론자들, 부정론자들, 주식 거품론자들, 나 같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 하루도 못 들고 가. 진짜 하루 들고 가기가 어려워, 진짜. 최대 2, 3일이야, 진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지. 반면에 되게 뭉글뭉글한 사람,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사람들, 덜 예민한 사람들은, 아니, 한 번 사면은 그냥 뭐 1년, 2년 가져가는 성향이 맞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주식이 막 거래량이 별로 없더라도, 거래량이 없더라도 현재 바닥이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하면은 그 주식을 사서 1년, 2년, 3년 묵혀서 그냥 홀딩해서 쭉 가져가는 게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 성향으로. 이게 그 성향이 맞는 사람들은 그 성향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취향이 있고, 뭐 어떤 문화 예술도 취향이 있고, 운동 스포츠도 취향이 있잖아. 근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종목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약간 격투 스포츠에 가깝거든, 내가 봤을 때. 격투 스포츠에 가깝다. 격투 스포츠에 가까워. 근데 이 단타는 격투 스포츠인데, 격투 스포츠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 스포츠 중에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해야 되고, 패배를 인정할 줄 알고, 깔끔하게 다음 경기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단타를 치는 거거든,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난 내가 봤을 때 단타를 하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자신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는 것부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게. 그래갖고 되게 유명한 투자자들이 하는 말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어떤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본인부터 분석을 하라고 하잖아. 본인의 어떤 재정적인 흐름 상황을 먼저 첫 번째 분석을 하고, 두 번째 본인의 심리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봐라. 왜냐면은 이 투자라는 게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가 무너져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을 손에 쥐었다 한들 진다 이거지, 결국에는. 근데 나는 또 이런 부분도 있어. 단타를 쳐갖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술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강의로 본인이 공개를 한다 쳐. 그러면은 그 중에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한두 명 정도가, 본인 수강생이,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 한두 명 정도가 자신의 강의를 들어갖고 완벽하게 그걸 마스터를 했어.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트레이더가 돼버렸어. 단타꾼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내 상대가 돼버리는 거거든, 이게. 내 전략을, 내 무기를 다른 애한테 하나 쥐어줘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단 말이야. 그럼 장기적으로 얘가 또 다른 놈들한테 그 전파시키고, 그럼 시장에서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놈들까지 죽여버리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데, 이걸 공개한다? 난 내가 봤을 때 아이러니한 거지. 아니, 나는 그리고 그거 무슨 주식 강의팔이 하는 애들 있잖아. 강의팔이 하는 애들이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못해도 7시 반부터 6시까지, 한 대여섯 시까지는 보통은 장에 임하거든, 대부분. 그냥 뭐 중간에 뭐 짧게 오전장만 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 장이 열려 있는데 막 강의하러 막 유튜브 영상 찍으러 가. 아니 씨발,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 아니, 왜냐면 매매 중독자일 텐데, 본인들도. 나쁘게 말하면 매매 중독자인 사람들이 매매로 돈 버는 것보다 지금 유튜브 찍는 게 더 우선이야.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들 이제 보면 어떤 아저씨 한 명 나와가지고 돈 잃어갖고 뭐 이제 갤갤대는 애 한 명 딱 솔루션 한답시고 가면은 솔루션이 뭐 있냐 그냥 야이 씨발 미수 몰빵 찍지 말아라 그냥 주식 접어라 이렇게 하면 뒤집니다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뭐 요런 말들만 존나 하고 그러니까 돈 없고 돈 잃은 새끼는 그냥 병신 취급하는 거거든 내가 봤을 때 이 판 자체가 그래요. 돈 없으면 병신 취급이야. 돈 잃고 있는 새끼? 그냥 병신 취급 당한다는 거야.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잖아. 완벽한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에서 되게 웃긴 게, 이 자본주의 시장은 이 기존 인간사회랑은 달라.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내가 먼저 매수하지 못하면은, 저점 매수를 못하면은 안 되는 거야. 단 한 치라도. 고점에 내가 매도를 누군가 때문에 먼저 매도를 못 치잖아. 내가 못 파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양보를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이게. 먼저 파세요. 먼저 사세요. 양보가 없다니까, 여기는. 이 시장 자체. 종목 추천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떤 형식이냐면 그거야. 처음에는 막 되게 우량한 거,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거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고 개똥을 투척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강의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70억, 80억을 번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처음에 되게 신빙성 있어. 돈 많이 번 사람 부럽잖아. 그런 다음에 제가 투자한 종목들 이렇게 리스크 딱 보여주는 거야. 그 중에 보면은 한두 가지가 이제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우량하는 거. 근데 수익률 좆도 없는 거. 이런 건데 나머지 하나 뭐 이제 영업이익 마이너스 찍혀 있는데 시가총액 존나 높은 개똥을 그냥 시장에다 투척하는 거지. 왜냐면 그거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관심 종목에 할 거고, 이게 위로 한 방 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투자했던 건데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들 그냥 개똥을 그냥 얘들한테 넘겨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의파리를 하는 애들도 위험하지만 강의파리를 하는 애들도 위험해.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그걸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파악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 두 번째는 그거야. 강의파리를 안 하는 애들이 종목으로 추천을 하거든. 종목 추천하는 애들도 존나 위험하지. 왜냐면은 이 시장 자체가 양보가 없다고 했잖아. 정말 좋은 주식은 남들이 많이 사면 안 돼. 남들이 많이 사잖아. 개인들이 이 구간대에서 많이 사잖아. 저가가 아니야. 그러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투매가 이뤄졌어. 과매도가 이뤄졌어. 밑꼬리를 존나 세게 달았어.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 쳐도 만에 하나라도 그 구간을 다시 해갖고 횡보를 하잖아. 그럼 개인들이 막 존나 사모을 거 아니야. 개인들이 진입을 많이 하잖아. 그럼 거기가 저점이 아니야. 바닥이 아니야. 바닥은 빗각으로 정말 한번 쏟아내는 데가 바닥이야.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은 결국엔 장중에 일어난다는 거야. 횡보하는 구간에서,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아니야. 반대 포지션에 있는, 혹은 지금 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을 죽여버리는 그 빔이 한번 공격이 나온단 말이야. 충격파가. 망치로, 햄머로 머리를 꽝 하고 그냥 때려치는 정도의 엄청난 충격 공포를 줬을 때가 사실 그 바닥 부분이고 고점인 거야, 사실. 남들이 충동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충동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르고, 충동적으로 벙쪄버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그게 뇌동매매를 하게끔 만드는 거. 뇌동매매를 대부분 생각하는 게 매수를 못하는 걸 뇌동매매로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를, 시장에 갑자기 시장가로 진입을 하는 것만 뇌동매매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실제로는 대부분 매도를 치는 것도 뇌동매매인 거야. 뇌동매매고, 매도를 못 치는 것도 뇌동매매인 거야. 매도를 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분명하게 여기서부터는 지금 매도를 쳐갖고 빠져나오는 게 맞는데 매도를 못 치고 있는 현 상황이 나오는 것도 뇌동매매의 한 부분이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봐. 왜 단타가
그토록 사람들이 단타를 치려고 하나, 주식에서. 왜냐면 단타를 왜 주식에서 치려고 하냐면은 투자 기법 중에 제일 잘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폭발적인 게 단타이기 때문입니다. 단물만 쪽 빨아먹고 나오는 거거든. 단물만 쪽 빨아먹고 확 나오고, 단물만 쪽 빨아먹고 확 나오고, 이걸 하루에 몇 번을 하면은 남들이 1년치에 벌어들일까 말까 한 수익을 하루 만에 벌 수 있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거거든, 사실. 그러면 이 단타는 굉장히 도박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게. 스포츠라고 봐도 무방해, 난 내가 봤을 때. 이건 스포츠야. 근데 이 게임 규칙 룰도 제대로 탑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격투기 선수들이랑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두들겨 팬다고. 근데 격투기보다 더 잔인한 게 이 자본주의 주식시장이라고 보는 게, 격투기 경기장에 가면은 심판이 있잖아. 규칙 룰이 있고, 반칙이라고 말을 해주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느낀 건 일단 반칙이 없어. 반칙이 애매모호해. 왜 반칙을 하는 순간에 바로 심판이 와서 말리잖아. 근데 주식시장은 안 그래. 이 세력들이 이 어떤 한 잡주를 공략을 하잖아. 그러면 온갖 걸 다 쓴단 말이야, 이걸. 반칙을 온갖 걸 다 써. 근데 이 증권가는 즉각적인 휘슬을 불어가지고 이걸 중재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지난 다음에 그냥 뭐 투자 경고, 투자 주의, 혹은 극단으로 갔을 때 잠시 며칠 거래 정지, 요 정도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개피만 보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심판이 말려주질 않아. 주식시장에 초보자가 들어와갖고 한번 두들겨 맞잖아. 그러면 살려줄 것 같이 안 살려줘. 얘네들은 장기까지, 내장까지 다 털어먹는다고. 말려주는 심판도 없어. 그냥 희생양이야, 희생양. 존나 잔인하다니까, 여기가. 나는 그래갖고 사실 이 주식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회의론적이고, 어느 한편에서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어떻게 보면 질비하는 곳에서 단타를 치라는 거는 그냥 등 떠미는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보잖아.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제로섬 게임이 맞더라고, 이것도. 주가가 끝없이 우상향을 해갖고 위로 올라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99%의 주식 종목들은 대부분 제로섬이야. 누군가가 실수를 해갖고 저점에다 매도를 쳐. 아, 족같아, 못 버티겠다 이러면서 매도를 칠 때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인 거야.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남들이 실수를 하는 거야. 매도를 치면 안 되는 그 시기에 실수로 매도를 치잖아. 그러면은 그 시기에 받아 먹어서 가는 거야. 남들이 이제 막 주가가 존나 올라. 실수로 이걸 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를 거란 생각에 실수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 물량을 전체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야, 이 게임 자체가.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지. 그럼 이 게임에서 일반적인 초보자들이 성향이 자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길 수 없다라고 보지. 이길 수가 없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지금 현재 뭐 직업 시장이 지금 많이 죽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100만 원으로 100억 만들었습니다. 500만 원으로 뭐 몇십억 만들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의 보면서 꿈과 희망이 되고 그 사람들이 멘토가 되잖아, 사실. 나도 100만 원, 1000만 원만 모아가지고 그걸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나는 뭐 대박을 꿈꿀 거야,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000명 중에 1명 나오는 거야. 내가 봤을 때 10,000명, 10만 명 중에 한두 명 나오는 거라고. 10,000명, 10만 명 중에.
대부분 돈은 그 한 명을 위해 가지고 돈이 다 꼬나 박는 거야. 세력들한테 가고 저 사람들한테 가고 하는 거야. 왜냐면 걔네들이 하는 행동이 세력들처럼 똑같이 할 거거든,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세력들 돈을 벌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세력들이 하는 행동의 패턴이 본인들한테 들어가줘야지만 사실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거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먹스맨님 뭐 성투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되게 힘든 하루입니다. 매번 하루하루가 힘든 것 같아. 이게 정말 진짜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저도 요즘 방송을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집중이 절대 안 되더라고. 집중이 안 되고 절대 지금 내가 봤을 때 방송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레벨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성장하면은 찾아오고 이제 깡통 차면 못 오는 거고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